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SS 그리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CSS 그리드는 저번에 했었던 플렉스랑 플렉스보다 조금 더 뒤에 나온 건데 레이아웃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를 봐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상자를 만들어 놨어요. 이 박시스라는 이 div 안에 어떻게 보면 이게 컨테이너죠. 이거 안에 각각 박스 1, 박스 2, 박스 3, 박스 4, 박스 5를 색깔을 맞게끔 이렇게 다 해줬고요. 그리고 전체 적용으로 마진 0, 패딩 0 해줬고 보더 박스 적용해줬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지금 전체 HTML의 62.5%로 해줬는데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1 REM이 원래 보시면 1 REM이 원래는 16픽셀인데 16픽셀인데 여기에서 이 16픽셀에다가 62.5%를 해주면은 그러니까 곱하기 0.625겠죠? 이거를 해주면은 이제 이게 11 REM이 10픽셀이 돼가지고 계산해주기가 조금 더 편해가지고 뭐좀 이 사이즈 보여드릴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 박시스라는 게 전부 다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박시스라는 거를 이렇게 해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위에는 이거를 그냥 색깔 이런 이 보더 색깔을 지금 정해놨는데 이 보더 색깔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좀 더 보기 편하게 그냥 보기 편하게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얘가 페런치잖아요. 그래서 좀 박시스로 해가지고 예전에 플렉스를 해줄 때 어떻게 했었죠? 디스플레이에 플렉스를 해주면은 이렇게 플렉스가 적용이 잘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플렉스에서도 플렉스 디렉션 컬럼으로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별 차이가 없겠네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플렉스를 주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에다가 그리드를 줘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줬는데 지금 이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래서 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음, 스폰시브를 없애고 바디를 봐보시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리드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리드라고 써져 있는 걸 보니까 얘가 뭔가 적용이 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점점 그리드를 쓰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전에 뭐 플렉스를 쓸 때도 뭐 플렉스 랩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플렉스가 있어야지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그리드에도 그리드가 있어야만 적용이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드 템플릿 칼럼이라는 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드 템플릿 칼럼이라는 속성을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shift rem shift rem 이렇게 줘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바뀌었죠? 이번에 진짜 바뀌었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봐볼게요. 이거를 좀 더 보면 뭐 아직은 상관이 없지만 1000픽셀 정도 맞춰주고 전체 이 바디 크기를 보시면은 칼럼이라는 뜻이 이렇게 이 세로축으로 이 횡축을 말하는 거잖아요. 횡이 맞나? 어쨌든 이 기둥을 칼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둥이 10REM으로 됐으니까 여기 앞에서 보시면 앞에가 가로죠. 여기 이렇게 나온 이쪽을 봐보시면 100, 110, 1 REM이 10픽셀이니까 100으로 이렇게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10REM을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렬을 시켜주죠. 하고 여기에 세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얘도 세 개, 화면에도 세 개만 보이고 나머지 애들은 밑으로 내려주는 모습. 너무 깔끔하고 편하게 이렇게 잘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줘버리면은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개만 해줘도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10REM으로 지금 사이즈를 다 통일을 해줬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해줄 필요 없이 이렇게 가운데 뭐 20REM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얘도 10이고 30REM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여기도 10REM을 주고 10REM을 주고 이제 1FR이라는 거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1FR이라는 거는 뭐냐면 전에 플렉스 할 때 플렉스 그로우에서도 그 1이라는 속성을 주게 되면은 플렉스 그로우에서는 어 여기 원래 REM이었다고 치면은 플렉스 그로우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여기에서 지금 이 전체가 1000이고 이거를 일단 여기 이 보도 크기는 빼고 해볼게요. 10, 10, 10, 30이니까 이제 300이니까 700이 남죠. 그러면은 이 700 남은 거를 그 여기 전체 플렉스 그로우 있는 애들 총합으로 나눠서 각각 그 값들에다가 남은 공간을 곱해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FR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남은 공간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공간에서 얘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10RM이니까 당연히 100이죠. 그리고 박스 3도 당연히 100이에요. 그러면은 100 더하기 100 해서 200이잖아요. 200이면은 남은 공간이 이제 800이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근데 지금 왜 780이냐라고 하면은 양 옆에 지금 보더가 10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 공간을 한번 차지를 계산을 해보면은 음, 이 박스 1이 100 그리고 박스 3도 100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이 보더가 양 옆에 10씩 있잖아요. 그러면은 20이겠죠? 20, 220이잖아요. 그러면은 1000 마이너스 220 그러면은 780 치면 780 딱 맞죠? 이런 식으로 얘는 이 플렉스 그로우는 남은 공간을 비울 만큼 더해주는 거였다면 얘는 그냥 남은 공간을 그냥 다 차지 이렇게 말 그대로 진짜 남은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얘도 이렇게 여기다가 EFR을 더해주면 이제 얘가 하나 더 올라오고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비울 만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EFR, 1FR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얘의 두 배 박스 2는 박스 3의 두 배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 플렉스 그로우로 할 때는 남은 공간을 비울 만큼 더해줬기 때문에 이 두 배가 되지 않았잖아요. 뭐 여기에 플렉스 그로우가 2인애랑 1인애가 있어도 꼭 플렉스 그로우가 2인애가 플렉스 그로우가 1인애의 두 배가 되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박스 2가 520이고 얘가 박스 3이 260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죽어요. 훨씬 간단해졌죠?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해지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꼭 이렇게 써주실 필요도 없어요. 이게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리피트 해가지고 뭐 세 번 반복할래? 그리고 하나에 1F8씩 그러니까 전체 다 똑같이 차지하게 해줘.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리피트라는 거를 써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리피트라는 거랑 또 뭐 다른 이 단위랑 섞어서 써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양 옆에는 뭐 5%나 10%씩 이렇게 주고 가운데 남은 이 10%씩 주고 남은 애들을 이렇게 가운데 두 개를 넣어줘라. 각각 같은 사이즈로 해서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10% 그리고 아까 두 개라고 했었죠. 두 개, 그리고 10%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맞나 한번 봐볼까요? 8, 8. 지금 전체 이게 1000이거든요. 전체 컨테이너가 1000인데 어, 1000인데 이 보도가 1REM씩 들어가 있으니까 980이죠. 1000 마이너스 한쪽 보도 마이너스 한쪽 보도 해주면 980이죠. 그러면은 여기 980에 10% 98 그러면은 98 98 됐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1000 마이너스 98 마이너스 98 하면은 804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804 나누기 2 해주면 402인데 392 여기 402에서 40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줘야겠죠? 여기에서 처음에 이렇게 계산을 해줄 때 보도를 빼주지 않았으니까 382 만나볼까? 392? 왜 390이지? 한번 해줘볼게요. 아예 처음부터 보도를 빼고 해줘 버리겠습니다. 헷갈리니까 보도를 아예 빼버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해보면은 1000 마이너스 10%씩이니까 1000 곱하기 0.1 이게 두 개가 들어가죠. 박스 1이랑 박스 4 이렇게 그러면 800이고 남은 800에서 하니까 400씩 먹겠네요. 800 나누기 2니까 400씩 먹나 봐볼까요? 네, 400씩 먹네요. 오케이, 400씩 먹는데 아까는 보도 크기를 또 이제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 400에서 400에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아예 처음부터 980으로 잡고 해줘야겠구나. 네, 어찌됐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 그리드 템플릿 칼럼이라고 이 칼럼 기둥이었고요. 그리고 그리드 템플릿 로우라는 게 있어요. 그리드 템플릿 로우도 보시면은 이제 똑같아요. 얘도 똑같은 별 다를 게 없는 애입니다. 로우로 하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얘를 잠깐니까 빼볼게요. 보시면 20REM 이 세로가 뒤에 곱하기가 뒤에 나오는 애니까 뒤에를 보시면 200이죠. 20REM이니까 200 맞죠? 200, 200 이렇게 하고 남은 애들은 그냥 원래 크기 이렇게 패딩 3REM 준 거. 네. 하고 이거는 원래 디브에 있는 속성 블락이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죠. 해서 얘네 둘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얘도 얘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
리핏 뭐 이런 거 써줄 수 있거든요. 리핏 3으로 할까요? 1, 8. 그렇게 막 크게 막 뭐가 보이지는 않네요. 섞어서 써볼까요? 해보면은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헷갈리니까 얘를 리핏에서 3하고 1을 8 이렇게 해줘볼게요. 하면은 지금 얘를 꽉 채우지 않았는데도 리핏 3이 있으니까 로우 이렇게 13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3개를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나눠준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 칼럼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 컬럼이랑 로우를 쉽게 정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됐고요. 이거 지워줄게요. 로우는 한번 지워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쉽게 해줄 수가 있고, 근데 이거를 더 쉽게 해줄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주석 처리를 잠시만 해놓고, 그리드, 템플릿, 에어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쓰려면은, 보시면은, 그리드, 에어리어를 박스 1이라고 잡아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박스 2, 이렇게, 박스 3, 이렇게, 박스 4, 그리고 이렇게 박스 5를 해주면은 지금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박스 1, 박스 2, 박스 3, 2로 해볼, 아니다. 일단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하고 박스 4 하고 점을 하나 찍을게요. 중간에. 점을 하나 찍고 박스 5 이렇게 해서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이렇게 예쁘게 보시면은 지금 이 구조가 어떤 구조죠? 이거랑 똑같죠? 박스 1, 2, 3, 박스 4하고 중간에 이렇게 빈 칸은 점으로 한 칸을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박스 5 이렇게 매우 매우 쉽게 이 레이아웃을 배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진짜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박스 1이랑 박스 2의 자리도 이렇게 아니 밑에 여기가 들어가서 그런데 너무 쉽게 이렇게 바꿔지죠? 박스 1을 여기 박스 5 자리 여기 해볼까요? 그러면 박스 1을 박스 5 자리에 이렇게 너무 쉽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진짜 사기인 점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하나를 추가를 해서 박스 4 아니다 박스 4 이거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중간에 비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이어서 써주면은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너무 사기인데 이렇게 해주고 지금 박스 1이 안 들어가 박스 1 해줘버리면은 이렇게 박스 3이 지금 여기 보시면 2개 이어졌죠? 그래서 끝까지 이어주고 싶으면 박스 3 이렇게 정말 쉽게 레이아웃을 구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정말 이걸 잘 쓰면 너무너무 편리한 그런 기능이다. 네, 이거를 잘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돌려놓을게. 그리고 이거를 쓸 때 조금 주의해 주실 부분은 방금 그리드 템플릿 에어리어를 쓸 때 좀 주의해 주실 부분은 여기에서 여기 지금 막 그리드 에어리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지정을 해줬잖아요. 근데 얘는 지정을 해준 거를 뭐 하나를 안 쓴다. 박스 5를 그냥 점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얘가 따로 이제 나를 여기 써주지 않았다 해서 좀 외톨이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얘를
그래서 박스호를 아까 이렇게 써주면은 다시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여기 쓰지 않고 점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주셔도 뭐 딱히 뭐 별 차이는 없네요. 근데 여기에서도 얘를 지워볼까요? 점으로. 네, 이렇게 박스 위를 써줬는데 안 되니까 지우면은 뭐 어떻게 이러면은 또 알아서 자리를 찾아가긴 하네요. 하지만 이거를 쓸 때 그 자기가 제어를 잘 해주려면은 다 써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지워주겠습니다. 지워주고 얘를 이렇게 해주고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칼럼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그리드도 이 일본 코디님이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해서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정말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게 그리드 칼럼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각 셀의 영역을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그리드라는 거를 누르면은 이 선이 나와요. 이 각 구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 구획이라는 게 구획 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그리드 컬럼 스타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드 컬럼 스타트를 얘를 지금 1이니까 1로 해줄게요. 1로 그대로 해주고 그리드 컬럼 엔드를 2로 해줄게요. 지금 보시면 저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별로 똑같죠? 아무런 차이가 없죠? 근데 얘를 3으로 한번 바꿔줘 볼게요. 그러면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늘어난 거.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리드 컬럼 스타트는 여기 1, 이 선 그어진 거 조그만하게 선 그어진 거 보이시죠? 해서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예요. 해서 스타트는 말 그대로 어디에서 스타트를 할 거냐. 그리고 엔드는 어디까지 갈 거냐. 해서 지금 3까지 보냈으니까 얘가 3까지 온 거예요. 얘를 4로 한번 보내볼게요. 4로 쓰게 되면 진짜 끝까지 보냈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해서 이거를 추격형으로 쓸 수가 있는데, 줄여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그리드 칼럼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1에서 하고 끝을 뭐 여기로 이제 다시 3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3으로 보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 박스 3이라는 애한테 어, 이 그리드 칼럼 스타트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리드 로우 스타트를 해볼게요. 그럼 로우는 뭐죠? 로우는 말 그대로 이렇게 1, 2, 3,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거죠. 칼럼을 했었을 때는 이 칼럼이 이 기둥이니까 기둥의 넓이를 이렇게 벌리는 거고 로우를 했을 때는 이렇게 열이니까 이 가로로 세워진 이 석가래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넓이를 넓히는 거니까 이렇게 넓어지겠죠? 하면은 이번에는 얘를 다시 이렇게 해주고 리드 로우 스타트를 어, 기본 1로 해줄게요. 로우 스타트는. 그리고 리드 로우 엔드는 여기 1, 2, 3이니까 3으로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3으로 해줘 버리면 얘가 여기를 다 차지하죠. 4로 해줘 볼까요? 4는 어차피 넘어가니까 그대로네요. 3으로 해줘 버리면 여기로 다 차지하죠. 근데 얘가 여기 옆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전에 먼저 얘도 추격형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리드 그냥 로우로만 써줄 수가 있거든요. 해서 스타트 1에서 시작해서 3에서 끝난다.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왼쪽으로 넘어왔죠? 왜 왼쪽으로 넘어왔냐면 이 그냥 그리드 로우만 써줘 버리게 되면은 얘가 그리드 칼럼이 어, 뭐, 나 X축은 어디로 가? 좀 막 이런 식이라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그리드 로우만 써주게 되면 좀 처음으로 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드 칼럼도 써줘 볼게요. 칼럼 스타트가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러면은 1, 2, 3번으로 가야 되죠? 3번으로 가고 칼럼의 끝은 이제 4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4번으로 가게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원래 뭐 원래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좀 의도대로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냥 이거를 얘를 그냥 2로 해줘 버리면은 이렇게 얘가 2번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에서 뭐 T자 모양으로 된다던가 L자 모양으로 하는 거는 안 되는데 이렇게 뭐 네모 칸을 이렇게 차지하는 거는 이게 됩니다. 아까 그거는 이 그리드 에어리어 아까 여기 뭐 제가 박스 1, 박스 2, 박스 3, 박스 4 이렇게 줘가지고 뭐 여기에서 1, 1, 2 이거를 각각 박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3, 4, 5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줬던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L자 모양이라든지 T자 모양, 뭐 기역자, 니은자 이런 모양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그 각 하나의 얘가 이 상자 모양을 차지하는 건 되는데 음, 이렇게 일이 뭐 기역자로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전체에다가 이 각각의 틈을 조금 벌려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갭이라는 거를 써주면은 이렇게 벌려집니다. 3은 지금 얘가 이 얘를 다 먹었기 때문에 벌려지지는 않고요. 이 갭이라는 거를 있으면 그 갭이 그 틈새 뭐 차이 뭐 그런 뜻이죠. 말 그대로 틈새나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이 칼럼 갭만 주고 싶어라고 하면은 칼럼 갭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로우 갭이다 하면은 뭐 로우 갭만 써주시면 됩니다. 뭐 굉장히 간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번에는 그 플렉스에서도 저스티파이 컨텐츠랑 뭐 온라인 아이템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 그리드에서도 저스티파이 먼저 아이템이라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스티파이 아이템이라는 거를 센터로 주게 되면 바뀌었죠? 이렇게 혹시 보이시면 이게 기본 스트레치 디폴트가 스트레치인데 스트레치는 다 뻗는 거고 얘를 센터로 해주면은 이 각각의 아이템들이 이런 식으로 센터 정렬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이제 플렉스에서도 저스티파이 콘텐츠를 이 디렉션,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안 했을 때 저스티파이가 이렇게 가로축이었고 얼라인이 세로축이었었잖아요. 이 그리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리드에서는 플렉스 디렉션처럼 디렉션을 바꿔주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이 그리드에서는 저스티파이는 가로축, 얼라인은 세로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스티파이 아이템스로 센터로 주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주게 되고요. 그러면 물론 이제 온라인 아이템스라는 것도 있겠죠. 얘도 센터로 한번 줘볼게요. 근데 그러면 박스 3에서는 이게 확실히 보이죠? 이제 얘가 가운데 정렬이 된 게. 근데 얘 나머지 친구들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각 그리드 셀에다가 높이를 조금씩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템플릿, 칼럼스가 아니라 로우즈겠네요. 로우즈에다가 연결을 하는데 이번에는 FR이 아니라 고정된 높이로 줘볼게요. 아, 너무 좀 20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 하나의 이 그리드 셀이라고 하거든요. 이 하나의 그 네모 상자를 이 그리드 셀들의 크기가 지금 20REM으로 커졌죠. 이 FR처럼 이 하나의 이 빈 공간이 있을 때 차지하는 애가 아니라 20REM으로 고정값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줘가지고 이거를 각각 커진 거를 볼 수 있는데 이때 이 온라인 아이템스가 없으면은 얘가 기본 스트레치예요. 플렉스에서랑 마찬가지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얘를 센터로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justify 아이템스를 했잖아요. 근데 justify 콘텐츠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플렉스에서도 보여드릴 이 같은 용어가 있기는 했죠. 근데 이 뭐라 해야 될까? 살짝 다르다. 뭐가 살짝 다르냐? 얘를 어 학대로 줘볼게요. 그러면은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왜 별 차이가 없어 보이냐면 지금 1FR로 얘도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은 넓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RM으로 줘보겠습니다. 하면은 보이시나요? 이제 잘 보기 위해서 얘네를 이렇게 하면은 이 justify 콘텐츠를 이번에는 end로 옮겨볼게요. 하면은 이렇게 센터로 옮기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justify items를 적용을 해주면은 이 각각의 아이템들, 각각의 아이템들에 이렇게 justify items를 해주게 되면 각각의 아이템들에 이렇게 센터가 적용이 되게 되는 거고 justify 컨텐츠를 뭐 이렇게 적용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 그룹을 통째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justify는 아까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가로축으로 움직이게끔 해서 justify 컨텐츠는 이거를 통째로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번에는 얘네들은 좀 더 불편하게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 콘텐츠를 앱으로 해줘 볼게요. 근데 지금 또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헤이트가 여기에서 이 컨텐츠들의 높이만큼만 딱 헤이트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헤이트를 뭐 100VH로 줘보겠습니다.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좀 더 바뀔 때마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해서 스타트를 주면 이렇게 위로 온라인 이 세로축 위로 이렇게 가고 얘를 엔드로 주면 이렇게 밑으로 가고 센터로 주면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센터로 잊어버리면은 센터로 잊어버리면 이렇게 가운데 싹 다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플렉스에서도 있었던 그 혹시 그 셀프라는 게 들릴지 기억나시나요? 셀프라는 게 있는데 justify 셀프가 있습니다. 이 박스 1에다가 적용을 해줘 볼게요. justify는 뭐죠? 가로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타트 해주면 얘도 개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플렉스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근데 justify self가 있으면 이번엔 align self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and로 해줘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또 밑으로 내려가는, 얘는 세로 축으로, 이런 식으로 개별로 또 다 이렇게 적용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박스 2는 뭐 justify self를 뭐 and 이렇게 하고, 뭐 align self를 start, 이렇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각각의 얘네들을 따로따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